우리 집에는 슈퍼맨이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시는 슈퍼맨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여동생이 5살 때부터 딸 둘을 혼자서 키워오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 겨우 40이었죠. 아버지 나이 40, 엄마 나이 36에 엄마는 가난한 아버지를 버리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딴 애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엄마가 없어? 제가 언젠가 아버지한테 물었을 때 아버지는 저보고 그러셨습니다. 네 엄마는 네가 7살 때 죽었어. 그래서 저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저를 낳아준 엄마는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엄마는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새들어 사는 주택 단칸방에 누가 김치며 밑반찬을 두고 갔더군요. 우와, 아버지 이거 뭐야? 엄청 맛있겠다. 누가 놔두고 간 거야? 그러게 말이다. 누가 이런 걸 두고 갔지? 주인 아주머니가 두고 가셨나? 가서 물어보고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아버지는 주인 아주머니한테 가서 혹시 반찬 두고 가셨냐고 물었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난 아닌데요? 하시더라고요. 반찬이 가득 쌓인 밥 보자기에 누가 줬다는 쪽지 하나 없으니 도저히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반찬을 가져다 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반찬이 올 때마다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셨고 누군지 알아봐야겠다며 아버지는 작정을 하고 반찬이 도착하는 수요일, 일도 하루 빠지고 반찬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반찬과 김치를 두고 간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집을 찾아와 몰래 밑반찬을 두고 간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버린 엄마였던 겁니다. 그날 저는 중간고사를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화가 나서 반찬을 길바닥에 패대기 치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어? 어? 가난해서 싫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싫다고 떠났으면 코빼기도 내비치지 말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 어린 것들 버리고 가놓고 이제 와서 반찬을 만들어 와?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사는지 구경이라도 하러 왔어? 얘들은 지 엄마 죽은 줄 알아. 이딴 반찬 만들어 온다고 엄마 노릇이라도 하게 될 줄 알아? 괜히 나타나서 엄마 노릇한답시고 애들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 이따위 반찬 없어도 우리 애들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있고 니딴 거 없어도 우리 애들 아주 잘 살고 있어. 이미 끝난 인연이야.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흩어진 반찬을 쓸어 담았고 아버지는 제가 그 앞에 서 있는 걸 뒤늦게야 발견하고는 당황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벌써 학교 끝났어? 일단 들어가. 어서 들어가자. 제가 길가에 가만히 서 있자 아버지는 자꾸만 어서 들어가라고 저를 밀어넣으셨죠.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고 엄마보다 32살이나 많은 제조공장 사장인 돈 많은 노인과 재혼했다는 것을요. 그때 아버지는 죽을 만큼 비참했고 2번 다시는 네 엄마를 보지 않을 거라고 뼈가 땅에 묻혀 가루가 되어도 네 엄마는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마가 찾아왔던 날 아버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잠든 후
아버지는 찬장에 올려둔 소주병을 꺼내와서 소주와 함께 눈물을 삼켰고 잠자는 척했지만 잠들지 못했던 저는 아버지가 흐느끼는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증오 때문인지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그때는 아버지 마음을 몰랐지만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된 지금에서야 아버지의 그때 그 울음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심한 세월은 흐르고 흘러 저희 아버지는 75, 저는 42이 되었습니다. 돈 벌고 살림하고 2딸 뒷바라지하고 부부가 함께해도 힘든 일을 혼자 다 감당해내신 슈퍼맨 아버지에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버지의 기억력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몇 년 전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모양이라며 아무리 눌러도 현관문이 안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역하다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둑이 들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아파트 CCTV라도 확인해봐야겠다 싶었죠. 아버지 집에 도착한 저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안 되면 열쇠집에 연락해서 빨리 열쇠부터 바꿔야겠다고 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보니 너무나 쉽게 현관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버지, 문 열리네요. 비밀번호도 그대로잖아요. 그래? 비밀번호가 안 바뀌었어? 아버지 현관문 비밀번호 혹시 잊어버리셨어요? 아버지 현관문 비밀번호 뭐 누르셨어요? 현관문 비밀번호가 글쎄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겁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생각 안 나세요? 아버지 생신 날짜가 비밀번호잖아요. 아버지 생신은 며칠인지 아시죠? 내 생일? 내 생일이 9월이었나 10월이었나? 아버지 생신 3월이잖아요. 3월 26일. 03262 비밀번호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다른 사람 생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구나. 3월이었구나. 몰랐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말투도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게 낯선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묻는 얘기에 자꾸 엉뚱한 대답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버지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통장의 비밀번호는 몇 번인지도 몰랐고 심지어 아버지가 지어주신 손주들 이름까지도 가물가물하다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가 진행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깜빡깜빡 하신 건 있지만 치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상생활도 잘 하셨고 말수가 좀 줄어든 것 외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는데 아버지의 치매는 꽤 심각한 상태까지 진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아버지 치매 증세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냐고 물으니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 본인도 정신이 없는 걸 인지하고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신 것 같다고요. 치매가 한번 시작되면 사람에 따라 진행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멈출 수는 없는 거라며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될 테니 가족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가끔은 평소 모습 그대로일 때도 있지만 다시 증상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나중에는 아예 가족도 못 알아볼 수 있으니 그런 상황까지 대비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아버지가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정신이 많이 없다고 하지?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마땅한 말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만 왈칵 쏟아지더군요. 아버지 앞에서 울면 안 되지. 아버지 놀라시니 그러면 안 되지. 몇 번이고 울음을 그치려고 했지만 감정이 복받쳐서 올라오니 그게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소리내서 울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떡해. 엄마 없이 우리 둘 키우느라 청춘 다 보내셨는데 우리 아버지 인생 이제 좀 편한데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니 아버지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울고 그래? 울면 쓰나? 누가 우리 딸 울렸는지 말만 해. 아버지가 쫓아가서 혼내줄 테니까. 아버지는 어린애 달래듯 저를 달래셨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아버지의 기억이 예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떠나고 난 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매 잘 키워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하는 일밖에 없었지만 정말 열심히 사셨죠. 아버지는 목수일을 배워서 건설 현장에서 주로 일하셨고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일을 못 나갈 때는 어느 국밥집에서 주차 관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옷에는 늘 공사장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아버지 손은 어디서 다쳤는지도 모르는 상처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밤에 주무실 때는 늘 끙끙 앓는 소리가 새어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무엇 하나 게을리하거나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고단해도 아버지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우리가 먹을 아침을 준비하고 동생과 저의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나이 40에 엄마와 헤어지고 다른 아주머니 만나 재혼을 할 법도 한데 아버지가 엄마 역할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재혼은커녕 여자를 만나 그 흔한 커피 한 잔 나눌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언젠가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하루도 안 쉬어? 몸을 부지런히 놀려야 잡생각이 사라져. 안 그러면 잡생각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어.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잡생각을 떨치기 위해 일부러 더 바쁘게 사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말하는 잡생각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잡생각이란 엄마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평생 그렇게 떠나버린 엄마가 죽도록 밉고 증오했지만 또 그만큼 그립고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아버지 기억 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바로 엄마에 대한 기억이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고 난 후 가족들 동의하에 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문득 엄마를 떠올리며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있던 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색깔 네 엄마가 참 좋아하던 색깔인데 피부가 고와서 그런지 그 색깔이 참 잘 어울렸다. 언젠가 돈 많이 벌면 고운 색깔 옷을 꼭 사줘야지 했는데 옷 한 번을 못 사줬구나. 그런데 네 엄마 어디 나갔니?
네 엄마는 요새 통 안 보인다. 한평생 엄마 얘기라고는 입에도 안 올리던 아버지가 엄마 얘기를 꺼내셔서 저는 뭘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요? 지금 엄마 찾으셨어요? 네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하고 개를 붓는다기에 돈도 없는데 걔는 무슨 개를 붓느냐고 잔소리를 좀 했더니 아무래도 골이 난 모양이다. 네 엄마는 다른 사람 앞에서 기죽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얼른 돈 모아서 네 엄마 개똥 부을 수 있게 돈을 좀 줘야겠다. 아버지의 기억은 엄마와 헤어지기 전 그때로 돌아가 있는 듯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때 얘기를 하시는지, 이러다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으시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엄마 얘기해요? 엄마 돈 많은 영감한테 갔다면서요. 그런 사람한테 돈은 무슨 돈이에요. 엄마가 우리랑 같이 안 산 지 30년도 넘었는데 왜 갑자기 엄마 얘기를 꺼내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가만히 계시다 나 좀 쉬고 싶구나. 굉장히 실망한 표정을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최근 기억보다 오래전 기억이 더 또렷하게 나타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잠깐 엄마 생각이 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억은 아주 오래전 기억도 최근의 기억도 아닌 정확히 엄마와 함께 살았던 그때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네 엄마 비 맞는 거 질색하는데 우산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하셨고, 텔레비전에서 맛집을 소개하면 저기 가면 네 엄마가 좋아하겠다. 같이 가서 먹어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어디에 넣어두었다가 꺼내셨는지 엄마 사진을 꺼내서 아버지 주무시는 방에 붙여놓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네 엄마 인물이 이 동네에서는 최고다. 네 엄마하고 결혼할 때 온 동네가 떠들썩했잖니. 다들 김지미가 시집 왔냐고 했었다. 얼굴형이며 콧대며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없었어. 아버지는 하루 종일 엄마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또 갑자기 엄마를 찾으셨습니다. 네 엄마가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인데 날도 추운데 어디 간 거야? 아버지는 엄마를 걱정하며 현관문 앞에 앉아 엄마를 마냥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하셔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달랬습니다. 아버지, 추운데 들어가요. 엄마 곧 오시겠지. 어서 들어가요, 아버지. 오지도 않을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만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를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는 이미 떠나서 다른 남자와 재혼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왜 자꾸 엄마가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마음이 너무 아려서 나중에는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가난해도, 아버지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혼했으면 끝까지 함께할 일이지 엄마는 왜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알기는 하는지, 엄마도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녹음하기 위해서 전화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생각 많이 나요? 그랬더니 아버지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말씀하시더군요. 네 엄마는 왜 안 오니?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엄마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다. 갯돈을 안 줘서 그런가? 혹시 네 엄마 보이거든 이제 아버지 가난뱅이 아니라고 해. 아버지 돈이 있다고. 갯돈 넣고 싶으면 넣으라고 해라. 아버지가 돈 준다고. 날도 추운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덜신은 신고 나갔는지 손발이 차가운 사람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갑이라도 하나 사서 줄 걸 그랬다. 추운데 돌아다니다가 동상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아버지는 얘기하다 말고 또 현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동생한테 연락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엄마를 자꾸 기다리시는데 아무래도 엄마한테 연락을 한번 해야 할 것 같다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랬더니 동생도 엄마가 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면 몰라도 아버지가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하면 한번 만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동생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한 제조공장의 사모님이 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헤어지고 난 후 한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해서 75의 나이지만 80도 훨씬 넘어 보일 정도로 많이 늙었는데 엄마는 그동안 관리를 아주 잘했는지 원래 나이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나더군요. 그동안 가족 버리고 잘 먹고 잘 사셨나 보다고 한마디 비꼬아주고 싶었지만 혹시 엄마 심기를 건드려 아버지 보러 안 간다고 할까봐 억지로 꾹 눌러 참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만나자마자 다른 얘기 다 접고 아버지 얘기만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엄마 얘기만 한다고. 녹음해 둔 아버지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아버지, 언제부터 그랬니? 그래서 저는 병원 다녀온 얘기며 급속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만 또렷하게 기억하고 엄마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한테 한 번은 가보시는 게 어떠냐고.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니 마음 정해지면 연락 주시라고 제 연락처 하나 남기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돌아서 가는 저를 붙잡고 같이 가자. 잠깐만 기다려. 하고는 나설 채비를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엄마가 저와 우리 집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돌이 된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엄마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애를 찾은 것 마냥 달려와서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아유, 이 손 차가운 것 좀 봐. 장갑도 안 끼고 나간 거야? 털신도 안 신고 양말도 이렇게 얇은 걸 신었네. 어서 들어와. 여기 따뜻해. 아버지는 엄마를 아버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온수 매트를 틀어서 앉히고는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하지? 손발이 녹지? 아버지는 엄마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 왜 울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당신한테 나쁜 소리 했어? 아버지가 속상한 듯 묻자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왜 나를 기다려요? 내가 집 나가서 도망간 것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내가 밉지도 않아요? 내가 원망스럽지도 않아요?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지. 왜 나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엄마는 아버지 무릎에 엎드려 울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왜 울고 그러냐고 아이 달래듯 엄마를 달래며 엄마가 보이지 않게 돌아서 눈물을 함께 훔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 TV에서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다 적어놨어. 당신 오면 같이 가려고. 그걸 뭐 돈 주고 사 먹어요. 내가 만들면 되는 걸. 당신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봐요. 내가 장 봐서 다 만들어줄게요. 그러자 아버지는 엄마가 또 어디 가는 줄 알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더군요. 장 보러 가게? 가면 또 한참 있다 올 거야? 너무 늦게 오면 안 되는데 장만 보고 빨리 올 거지?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너무나 실망한 표정으로 네 엄마가 또 나가는구나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가버린 엄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가 빨리 온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아버지는 또 현관문 앞에 앉아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락도 없는 엄마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갔으면 적어도 전화 한 통은 해야 사람이지 어떻게 나몰라라 하는지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저는 엄마한테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놀려요? 온다고 약속했으면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픈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왜 늘 자기밖에 몰라? 왜 우리가 엄마를 찾아갔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누가 같이 살라고 발목이라도 붙잡을까봐 그래요? 누가 치매 노인 돌보라고 억지라도 부릴까봐 그래요? 이럴 거면 온다는 말을 말았어야지. 왜 또 사람을 기다리게 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치니 엄마가 그러더군요. 내가 먼저 간 영감님한테 받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거 정리 좀 하느라 늦었다. 지금 너무 늦었지만 네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것 같다. 네 아버지 상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고 아마 네가 감당하기 힘들 거야. 너는 가족들도 있는데 나 저쪽에 자녀들하고 재산 정리만 끝나면 네 아버지한테 가고 싶구나. 이제 와서 네 아버지 챙긴다고 하면 참 밉상이다 싶겠지만 네 아버지 뒷바라지는 이제 내가 하고 싶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네 아버지가 나를 받아줘야겠지. 저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며칠 후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물었죠.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대요.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아버지 옆에 있고 싶대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안 나갈 거야?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 거야? 그럼요. 이제 절대 어디 안 가요. 당신 옆에만 붙어 있을 거예요. 허락해 줄 거지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우리 집에 가자며 짐 쌀 동안에 어디 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또 온수매트를 틀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뒤로 엄마하고 아버지는 조용한 시골집 하나를 구해서 내려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한동안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듯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버지는 가끔 엄마도 못 알아보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는 괜찮다고, 나를 몰라봐도 괜찮고 누구냐고 해도 괜찮다고, 네 아버지 옆에서 챙겨줄 수 있는 것만으로 내 마음은 충분히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헤어지지 않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더 행복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서로를 그리워하고 다시 서로를 사랑해주는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것 같더군요. 너무 오래 기다렸다 다시 만났지만 불쌍한 우리 아버지, 다시 돌아와준 우리 엄마. 두 분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